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본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우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교 신소재공학과가 산업개간점 최우수 학과에 선정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본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본교의 첫 번째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두 번째 확진자는 2차 감염자로 첫 번째 확진자에게 감염됐습니다. 이 중 두 번째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서류 제출을 명목으로 공과대학 행정실에 방문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행정실과 사무실에 방역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소독에 쓰인 유해한 약품을 이유로 하루 동안 이곳을 폐쇄했습니다. 한편 첫 번째 확진자는 역학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일부 동선과 학원 강사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미추홀구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우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난 온라인을 통해 시험을 치르도록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 치러진 정보사회와 컴퓨터 과목에서 일부 학우들이 시험 정답을 인터넷을 통해 복사 붙여넣기 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과목 교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자수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번 학기 전체 수강 과목을 모두 F학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한 학우는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자를 찾는 것보다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중간고사를 무효 처리하자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신소재공학과가 산업개간점 최우수 학과에 선정됐습니다. 한국대학 교육협회가 매년 진행하는 사업개간점 대학 평가는 분야별 최우수 학과를 선정하며 이번에는 신소재, 미디어 등 4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본교 신소재공학과가 산업 현장과 밀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학과로 뽑혔습니다. 이에 이기한 신소재공학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지식과 능력을 쌓도록 교과목 이수 체계를 만들어 수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교는 지난해에 생명공학과가 바이오 의학 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고, 2018년에는 화학공학과가 정유 석유화학 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학위 계절학기 본교생 타대학 학점교류 실시를 안내합니다. 본교에서는 타 대학과의 학술 교류 협정에 일거하여 학위 계절학기 학점교류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점교류 협정대학교는 강원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등으로 재학 중 총 36학점 내에서 교류대학의 모든 개설교 과목에 대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중 직전 학기까지 총 평점 평균이 B제로 이상인 자입니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를 작성한 뒤 학과장이 확인을 받은 후 학사관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학점 교류가 인정되는 대학마다 지원 기간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4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후기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에서는 뿌리기술과 AI, 5G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 제조산업의 인재를 양성하오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분야는 첨단 소재 공정공학 석사 학위 과정으로 2년 동안 총 4학기를 수료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거나 행정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면접은 6월 10일에 이뤄질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6월 19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4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교 공식 입학 홍보대사 이나아띠 10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이나아띠는 본교 홍보대사로서 중고등학교 캠퍼스 투어나 입학처와 연계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본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 2학년 학생으로 정단원이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서류 접수는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3차례의 면접을 통해 6월 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지원 방법은 이나아띠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은 후 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 지원자 중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사람은 가산점을 받고 활동 혜택으로 활동비나 감사장이 수여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2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윤상종이었습니다. 어느덧 5월 중순이네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한 해가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죠? 사실 올해는 모두에게 여러모로 일상이 달라진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변화는 아마도 한 학기 사이버 강의 개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사이버 강의에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교수님들마다 수업 방식도 모두 다르고 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제도 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고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많아 당황스러울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출석을 제대로 했는지, 과제를 잘 냈는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출석 수업이라 그런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이외에도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겠지만 얼마 안 남은 이번 학기 모두들 끝까지 조금만 힘내서 같이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요. 풍류와 멋이 넘치는 우리의 한식. 친환경 녹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세계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웰빙식이자 여러 식재료가 쓰이는 통합 음식으로서 영양학적으로도 적절한 균형을 갖춘 모범식. 그중 우리 음식 문화의 정수를 할 수 있는 한식은 다름 아닌 궁중 음식. 가장 화려하고 형형색색, 다채로운 한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그리고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궁중 음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궁중요리 별책 부록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궁중요리의 주제는 바다향을 가득 품은 궁중요리입니다. 오늘은 바다향이 가득 나는 해산물들을 이용한 궁중요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꽃게감정입니다. 꽃게야말로 바다의 향을 가득 품고 있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꽃게로 만든 꽃게감정, 이름은 조금 생소하시죠? 꽃게감정은 꽃게탕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드는 방법은 일반 꽃게탕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궁중요리는 바로 어채입니다. 어채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물고기, 생선으로 만든 궁중요리입니다. 어채는 녹말가루를 묻힌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는 생선회로 숙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궁중의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고급 요리였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요리는 홍합초입니다. 모두들 홍합 좋아하시나요? 홍합은 주로 국물을 내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짬뽕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해산물 중 하나이죠. 그러나 홍합초는 국물 요리가 아닌 조림 요리로 밑반찬용 음식이랍니다. 그러면 악동무 시선에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와서 바다향이 물씬 나는 궁중요리인 꽃게감정과 어채, 그리고 홍합초에 대한 별책 부록을 함께 펼쳐보도록 합시다. 바다의 향을 가득 품은 궁중요리.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꽃게감정입니다. 꽃게감정은 꽃게의 살을 먹기 좋게 발라낸 다음 소고기와 갖은 야채로 소를 만들어 게딱지에 채워넣고 국물을 자박자박하게 끓인 찌개 요리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맛을 내는 음식이지만 만드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주로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했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이죠. 이러한 꽃게감정은 풍부한 바다 내음과 특유의 감칠맛이 특징인 요리랍니다. 바다의 향을 가득 품고 있는 꽃게의 풍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고급 음식 꽃게감정. 그럼 지금부터 꽃게감정의 부록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꽃게와 쇠고기, 두부, 숙주, 무, 애호박, 대파, 쑥갓, 고추장, 마늘 등 각종 양념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꽃게를 손질하는 일인데요. 게딱지를 떼어내고 속에 속살을 긁어낸 뒤 몸통은 잘라 살을 발라내어주세요. 그리고 육수를 내기 위해 냄비에 물과 게딱지, 생강을 넣고 끓여준 뒤 건더기는 건지고 맑은 육수를 준비해줍니다. 다음으로 두부는 으깨어 물기를 꼭 짜고 숙주는 끓는 물에 데친 뒤 송송 썰고 무와 애호박도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이제 게딱지에 들어갈 소를 준비해 볼 건데요. 게살과 다진 쇠고기, 두부, 숙주, 그리고 소금과 마늘을 넣고 잘 치대줍니다. 그리고 나서 게딱지 안쪽에 물기를 잘 닦아낸 뒤 밀가루를 가볍게 묻혀 준비한 소를 채워 넣어주세요. 또한 밀가루, 달걀물을 묻혀 게딱지를 기름에 두른 팬에 한번 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냄비에 육수와 무, 고추장, 된장 등을 넣고 끓이다가 준비한 꽃게를 넣고 소금 간 해주면 꽃게감정 완성입니다. 다소 번거로운 레시피이긴 하지만 그만큼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궁중요리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입니다. 꽃게감정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중요리인 어채.
어채는 생선에 녹말가루를 묻힌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차게 먹던 숙회 요리 중 하나인데요. 주로 부드럽고 담백하면서 비리지 않은 흰살 생선과 전복, 조개 등을 사용하여 만드는 요리입니다. 봄에 즐겨 먹었으며 주안상에도 잘 어울리는 음식이기도 하죠. 또한 어채는 생선의 영양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녹말가루 덕분에 입에 닿는 촉감까지 매끄러운 음식이랍니다. 이러한 어채는 화채라고도 불릴 만큼 화려한 고급 음식으로 취급되는데요. 때문에 과거 궁중요리의 잔치상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생선요리죠. 어채는 조선시대에 작성된 조리서인 주방문, 규곤요람, 주식시의 등의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어를 이용한 어채의 부록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는 민어와 녹말가루, 그리고 홍고추, 대파, 달걀, 초장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먼저 민어를 손질해야 하는데요. 비늘, 내장을 제거하고 포를 먹기 좋게 얇게 뜬 후 길쭉길쭉하게 썰어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고추와 대파 역시 송송 썰어줍니다. 다음으로 준비해 놓은 민어에 녹말가루를 앞뒤로 골고루 묻힌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냉수에 헹궈줍니다. 홍고추와 파 역시 녹말가루에 묻혀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찬물에 넣었다 건져주세요. 마지막으로 달걀을 풀어준 뒤 지단을 붙여서 썰고 접시에 생선과 홍고추, 대파, 지단을 원형으로 얹어주시면 어채 완성입니다. 완성된 어채는 초장과 함께 곁들여 먹으시면 돼요. 아참! 그리고 접시에 담을 때 접시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를 차게 해야 맛이 더 살아난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치즈의 좋아요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바다 향을 가득 품은 궁중요리, 바로 홍합초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조개 중 하나인 홍합. 홍합은 간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때문에 빈혈, 현기증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료이죠. 그리고 초라는 것은 재료를 작물에 졸여서 윤기가 나게 만드는 조리법으로 홍합초는 말 그대로 홍합을 가진 양념을 한 간장에 졸여서 만든 감칠맛이 일품인 요리랍니다. 달고 짭짤한 맛이기 때문에 주로 밑반찬으로 먹죠. 이러한 홍합초는 시의전서와 조선요리제법에 소개되어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다 내음을 품고 있는 초요리인 홍합초의 부록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생홍합과 대파, 생강, 마늘, 간장, 설탕, 참기름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홍합을 손질해야 하는데요. 생홍합의 안쪽의 잔털을 제거하고 소금물에 흔들어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끓는 물에 데친 뒤 차가운 물에 헹궈주세요. 홍합 손질이 끝나면 파와 마늘, 생강을 편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나면 냄비에 간장, 설탕,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이때 간장 양념의 황금 비율은 간장과 설탕과 물의 비율이 1대 1대 3의 비율이랍니다. 하나의 팁이 있다면 그냥 물이 아니라 물에 녹말을 섞어 넣으면 더욱더 전체적으로 윤기가 나게 할 수 있답니다. 그 뒤 끓는 간장에 홍합, 마늘, 생강을 넣어 중불에서 국물을 끼얹어가며 졸여줍니다. 파는 어느 정도 졸여진 후에 넣어주세요. 간장 국물이 거의 졸여지면 후춧가루와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합에 그릇을 담고 졸인 국물을 끼얹어 주시면 홍합초 완성입니다. 홍합초, 홍합의 색다른 변신이지 않나요? 오늘의 알아본 궁중 요리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바다의 향을 가득 품은 궁중 요리인 꽃게감정과 어채, 그리고 감칠맛 나는 요리인 홍합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본 우리의 궁중 요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폴킴의 비 들으며 이번 주 궁중 요리 별책 부록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별책 부록을 채워나가요. 비가 내리다 말다 지금까지 제작의 최서영, 기술의 박지민, 진행의 전 윤상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 노래를 창조하는 혁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